제 눈앞에서 우리 전통 문화가 다 사라지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이 생겼었어요. 우리 전통 문화를 지금 살리지 않으면 완전히 다 없어지겠구나. 없어지고 나면 다시 되살릴 수가 없구나. 우리나라 소나무가 대목들의 손을 거치면 고유의 뽀얀 속살이 보여서 오히려 새로 짓는 집보다 나무 얼굴은 더 이쁘죠. 아름지기를 와서 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보수 내지는 뭐 대보수, 대수설을 해놓은 집을 들어가서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어서 거기에서 호감을 갖게 되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야, 이게 내 집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이 한옥이 별 가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죠. 하다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20년 전에 이 집을 지으면서 사실은 고민도 많이 했었고, 아름지기 재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성과가 나올까 했었는데 의외로 더 멋있는 집이 됐죠. 최근에 이제 SNS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여기 이제 사진 찍어보고 올리니까 많이들 오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여기가 오픈되기 전에는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지나가면서 궁금해 하시기는 하셨대요. 이게 이제 전시관으로 오픈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시장님들이 살았어? 여기가 그 시장 공간이었어? 이런 분들이 참 많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이제 2명이 오셨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사 설명을 해드렸더니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고 정답을 찾아보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한양도성이 18.627km나 되잖아요. 그걸 도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 차도 한잔 마시고 한양도성 바라보면서 우리 오늘 여기 걸었지, 여기 구간이 몇 구간이지,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책을 통해서 좀 더 학습할 수 있는 공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 만들어졌죠. 예전에는 사실 문화재 안내판을 읽어도 잘 이 문화재에 대한 가치, 또 중요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좀 민원도 많이 있었고, 안내판 자체의 어떤 내구성이나 또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화재와 잘 조화되지 않아서 오히려 문화재의 어떤 이해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아름지기 학계, 문화재청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사회적 니즈를 충분히 고민하고 민관학이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작업을 통해서 향후 진행된 많은 문화재 안내판의 개선 작업들의 모범 사례로서 자리를 잡았다는 게 더욱더 중요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낡은 거라고 생각하고 오세요, 손님들이.
야, 한옥은 되게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쫓아오는 젊은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와서 전부 다 반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처음부터 만들 때 반절 정도는 불편하게 하자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절 정도는 편리하게 만들자. 딱 그 선을 잘 지킨 한옥입니다. 와서 보면은 언뜻 생각하면 그냥 산속에 오래된 그저 그런 한옥 같지만 이 안에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식당채. 이 모든 것을 다 조명할 수 있게 통유리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목욕채. 한옥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씻는 게 제일 불편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아름지 한옥은 완벽하게 해결을 했어요. 저희 한옥에 신혼여행 오신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30대 중반쯤 되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매년 왔어요. 처음에 올 땐 2분이 왔는데 그 다음에 올 때는 애를 하나 안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 한옥에 너무 매료돼가지고 이대로 짓고 싶다 해서 실제 목수를 데리고 왔어요. 목수를 데리고 와서 이 한옥 치수를 그대로 재갔습니다. 그분이 그 목수님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름지기 한옥처럼 져주세요. 이렇게 저 있는 자리에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상 문학이 손에 이렇게 잡히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뭐 한 100년쯤 전에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태어났었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고 그런 생활 공간 속에서 시를 썼다라고 알게 되면 시가 조금 더 이해가 되기가 좀 쉽거든요. 오감도 시 제1호 같은 경우에 골목을 뛰어가는 아이들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직접 와보시면 여기가 이제 골목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골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거죠. 봄에 이상 기일이 있고 가을에 이상 생일이 있는데 가장 해보고 싶었던 건 동네 잔치 같은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촌 사람들이 뭐 여기 이상의 집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고 하겠지만 그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자랐다라는 게 어떤 자랑처럼 이렇게 느껴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시대에 이제 멋을 이렇게 지어내는 거잖아요. 그 멋을 지어낸다는 말은 저는 디자인의 우리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DNA 속에 이렇게 면면이 이어오는 멋스러운 감각이 있는데 그 멋을 그냥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재창조하는 그 멋을, 이 시대의 멋을 지어가는 거죠. 퍼져나간 이유는 다른 분들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촉발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이미 다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아름지기가 먼저 그거를 앞서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이렇게 다 퍼져나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결혼하기 전에 산 집도 한옥이요. 결혼해가지고 새 들어서 산 집도 한옥이에요. 한옥이 이제 내가 그러니까 몸에 굉장히 괜찮죠.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지가. 집을 지을 때도 실용적이라 가지고 새로운 거에도 실용적이라야지 된다고. 격조는 옛것의 외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풍스러운 현재의 실용적인 생각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발현된다고 생각이 돼요. 단순 소박한 거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이에요.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하라고 그런다면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고전적인 향취가 가득한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의 현대 일상생활에서 세련되게 변형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 만일 그렇게만 인식됐다면 이건 실은 호사가들의 퇴행적인 그런 문화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일이 그런 태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화성을 지을 때 그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와서 그래요. 튼튼하게 지시면 되지 왜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십니까? 그때 어리석은 자들아, 아름다운 것이 힘이니라. 성이 너무 아름다워서 침입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왕을 가진 걸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다운 힘을 가지고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켜온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지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고 아름지기가 우리에게 앞으로도 있어야 할 존재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한 확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의 20년은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성 있게 가지고 갈 것인가, 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확산할 것인가,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남은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아름지기가 문화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꿈도 꾸어봅니다.